저질도 이런 저질이 있었나. 정말 불길한 예감인데 외신에서도 다룰 것 같아요. 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그 이준석 후보 이 발언이요 굉장히 큰 타격감을 올 거예요. 오늘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게 어떻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겨웠다라는 말밖에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진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네. 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뭐 서정욱 TV나 신의 한수 뭐 이런 데서 질문지 받아온 것 같아요. 질문지 받아왔고, 아들은 펜코에서 질문지 받아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질 토론이었습니다. 야,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너무 화가 나시죠? 예. 참 진짜 맞습니다. 가세연보다도 더하다. 이 가정교육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상인 2명과 비정상인 2명이 앉아가지고 이게 토론을 한다는데 이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 제가 이 정도 이야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가 이게 청불도 아니고요. 전 국민이 보고 있는 토론회에서 그 정도 발언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라고 저는 제재를 시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사회자가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개입도 못하고 이 저질 발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합니다, 진짜.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타인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일 뿐이다. 시정잡배들의 욕설 배틀, 뭐 이 정도 외에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중파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 이준석은 퇴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요, 이거 사실 공개적 성희롱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준석은 이걸 가지고 또 이대남과의 또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유림, 종교관계 어른들, 이런 분들이 이준석을 꾸짖는 성명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의 일이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림이라면 이제 유교를 신봉하시는, 유학을 공부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남 쪽에 어른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안동 유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거든요. 그 유림 어르신들이 이준석에게 이 쌍스러움에 대해 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꾸짖는 그런 어떤 성명서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준석 후보 고발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발당해야 된다. 예, 오늘 그 발언한 것 중에서 정말 그 내가 차마 입으로 발언을 할 수 그러니까. 없는 그런 발언을 지금 자기가 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보는 네. 대선 토론장에서 감히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 비유 같은 것들을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여성 혐오가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네. 극에다라고 아주 본능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거 여성단체들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은 너무 민망하고 화가 나는 발언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 다수도 정말로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놔두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재를 해줘야죠. 제지를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자,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대선 후보들은 이준석 후보의 성삼락 의혹이라든가 명태균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몰랐을까요? 몰라서 몰라서 합니까? 안 했을까요? 네. 그거는 그냥 공격할 수 있지만 언론에서 의혹을 풀도록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 대선 토론은 정책 토론으로 가고 본인들의 품격을 지키고 보는 어떤 시청자들, 국민들의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안 한 거잖아요. 너무 저질스러워. 네. 너무 저질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발언하면서 금방 긁히는 네. 그 마음이 좀 조급함. 조급함. 막 마음이 이런, 너무 급해. 이런 것들이 매우 안 좋았고 저거는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에요. 맞아요. 아, 내가 그때 그 맞아요. 말을 왜 했을까? 너무 절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을 네. 했다라고 저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요. 예. 만약에 그것도 전략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저질로 나올 줄 몰랐으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내가 끌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흑역사로 남을 겁니다. 네. 지금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이라고 본인이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폄훼하는 발언들 다 소환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본인이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애정해 맞이하는 FM 코리아, 펜코, 코리아. 펜코에도 지금 그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서는 여성 단체가 성명서를 내야 된다. 그렇게 라는 나오는군요. 의견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젓가락 얘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이 이 너무 사람의, 심각한, 너무 심각한 수준인 이런 말은 걸 하면 보여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지금 젓가락으로 도배질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이거는- 것은 정말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누가요? 아닌 말로 그냥 격렬하게 술자리에서 좀 의견이 다른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하다가도 이런 말이 나오면 맞아요. 네. 폭력 사태로 맞아요. 이어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네. 수준이에요. 네. 이건 술자리에서도 그냥 하지 진짜 않는 시궁창의 발언이거든요. 대한민국 대선 후보들이 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벌였던 TV 토론 자리에서 온 국민이 생중계로 그거를 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준석 후보는요 앞으로 안 나서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품격 이런 것은 보기 어려웠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맞아요. 예, 전 국민이 미래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리더를 뽑는 그 선택의 기준을 마련할 TV 토론 마지막 토론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망발을 하는 것은 그 국민된 도리를 네, 완전히 네. 저버렸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지저분한 토론의 끝판왕이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수준 낮은 토론 험담 배틀 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준석 너무- 후보는 특히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 때 본인 생각에는 네. 뭐 잘했다고 성적을 생각을 올렸다고 하는. 생각했던지 그리고 이제 직전에 단일화 이슈가 이제 단일화 안 하는 쪽의 이슈로 네. 많이 얘기를 했었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대위원장 김용태가 이제 3자 구도로 가겠다라는 식의 어떤 공식화된 발언들이 네.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이제 모두 가기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안 통했어요. 오히려 그것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 본인의 장꾀가 자기가 그것도 감당할 수 있으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잘못된 방향이지만 논지마저도 틀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를 하게 된 거죠. 아마 저거는 본인도
설마 저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함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본인도 아마 후회하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위를 많이 넘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 중앙일보 보수지 여론조사에서 11%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부절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본인의 지지율이 1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맞아요. 상당히 무리수를 두었다. 예.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발언을 할 때 본인도 상기가 돼요. 내가 이 맞아요.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지르고 보자. 그걸 승부수라고 던진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걸 그런 것 같아요. 젓가락을 승부수라고 던졌으니 제가 보기에는 이 수준 낮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아마 이준석 씨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원 발언자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원 발언자가 그거는 이재명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족사에서 거예요. 몰래 이제 녹음을 당한 뭐 이런 맥락이고 그리고 본인은 그 발언을 형수님이 그렇죠. 먼저 하셨다는 그래서 거예요. 옮기는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은 국민들 앞에서 토론에 그 과정 중에 아이들이 볼 수도 있고 외교 안보에 대한 정책을 비전을 제시하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을 윤석열 씨가 땅바닥에 떨어뜨려는 줄 알았어요. 아 지하도 있었구나. 그걸 이준석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발언은요. 정말 불길한 예감인데 외신에서도 다룰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아니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해외에서도. 그렇죠. 이 계엄 21세기에 한참 그 K라는 게 어디 갖다 붙이면 다 K가 되는 그렇습니다. 시대에 예전처럼 대한민국에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지금 각 국마다 막 그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극우화 내지는 보수화 얘기도 나오고 스트롱맨 얘기도 나오고 전쟁도 그치지 않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과연 대한민국은 뚫고 나갈 것인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하는 가운데서 나온 발언이에요. 의원님께서는 너무 힘들어서 TV 꺼버렸어요. 이런 수준을 가지고 후보라니 정말로 답답하다. 딸한테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게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PD를 통해 확인해 보니까 아까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여성 혐오 발언. 예, 그게 지금 짤로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상상 초월의 일인데 그러면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이준석을 지지합니까? 그 젓가락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혐오를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 대선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저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도 아무리 유럽 후보에게 흠집을 내고 싶더라도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준석은 그걸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말종을 보는 것 같아서요. 정말 어디서 배웠죠?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인간 유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혐오에 가득 차 있고 하여튼 자기 아니면 누구든지 여성이든 이주민이건 뭐 노인이건 누구든지 다 비정규직이건 또 가난한 저소득층이건 다 갈라치고 다 적대시할 수 있지? 전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여태까지 조국이든 무엇이든 간에 돈과 권력 말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사랑하고 그걸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계속 갈라치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번엔 아까 좀 방송에는 부적절한 예. 그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해서 사실 댓글창에는 지금 그 이야기 가장 많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 발언 하나로 그동안 다 했던 게 다 무너졌다고. 저도 지금 저 태도가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보다는 토론에서 따지고 시비 거는 모습이 조금 덜하지만 저 질문 하나가 상당히 컸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자 아시겠지만은 뭔가 사건 브리핑을 할 때 형사과장이 기자들에게 제한된 장소 내에서 할 때 드라이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그 나왔던 표현들이 한 번 한 인터뷰에서 익명 인터뷰에서 피해자 입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인가 했더니 그건 갑자기 그 사건이 왜?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사실은 방송에 더군다나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런 표현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겠죠. 저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뭐 학자들끼리 뭔가 토론하거나 무슨 형사법 연구에서 어떤 뭐 흉악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대선 주자 토론에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혹시
시청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내일 그 이준석 후보 이 발언이요 굉장히 큰 타격감을 올 거예요. 이게 그냥 저희가 여기서 이게 이준석의 가장 큰 실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일이면 이게 거의 이 오늘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동호반복적인 태도와 네. 이준석 후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발언 하나로 내일 아마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 같다. 그런 네. 좀 예측이 됩니다. 발언의 맥락을 물어보셔서 풀 워딩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준석 후보가 그런 질문을 권영국 후보한테 하자 권영국 후보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답변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권영국 후보가 애초에 이걸 왜 묻는 거냐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묻는 건지 예.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 네. 애초에 왜 묻는 건지 예. 이해가 안 그리고 돼서. 정치 개혁 그 파트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심성을 갖고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말을 한 분이 정치 개혁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한 것 같은데 예. 상당히 좀 TV 토론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무리수를 질문이 뒀어요. 아니었느냐. 무리수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뒀다.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침착한 대응도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았지만 이 시간에 사실은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송을 보던 부모님들은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본인의 정책이나 공약 등을 제시할 게 없으니까 오늘 정치, 외교, 안보 분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9금 공격을 마구 쏟아내면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린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뭐 원래 이럴 줄 알았지만 이럴 줄 몰랐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말 형편없는 토론 매너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 감안하면서 방송을 좀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질도 이런 저질이 있었나 싶은 방송입니다.